건강에 좋은 음식은 배불리 못 먹어요. 그게 몸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건강한 몸은 살찌지 않아요. 건강한 몸은 내 몸이 알아서 조절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식사할 때 음식의 칼로리를 다 계산해 가면서 먹나요? 그렇게 안 먹잖아요. 많이 먹는 날도 있고 적게 먹는 날도 있고. 그런데 놀랍게도 체중은 큰 오차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건강한 몸인 거예요. 우리 몸은 뇌라는 컨트롤러가 있고 그 다음에 신진대사를 컨트롤하는 또 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종 장기들이 빠릿빠릿하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찝니다. 많이 먹으면 더 많이 에너지를 소비해서 그 체중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럼 몸이 언제 살이 찌느냐? 망가졌을 때. 간에 기름이 끼고 근육 사이사이에 기름이 끼고 인슐린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포만감을 주는 렙틴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뇌에다가 신호를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하고 몸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먹던 양보다 더 많이 먹어야 뇌가 포만감을 느끼게 돼요. 간은 빠릿빠릿하게 혈당, 콜레스테롤 이런 수치들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간에 기름이 잔뜩 끼어 있으니까 그런 조절을 못해요. 그런 조절을 못하니까 지방에서 에너지가 부족할 때 끄집어 쓰는 대사가 무너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건강한 몸은 탄수화물을 먹어서 당이 올라가면 당을 쓰고 당이 떨어지면 비축해둔 지방을 끄집어 쓰거든요. 망가진 몸은 당이 떨어지면 지방을 쓰는 게 아니라 배고파, 당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믹스커피나 초콜릿이나 과자나 과일을 찾아서 먹게 만들어요. 이게 식탐 때문이 아니에요.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당이 떨어졌으면 비축해둔 지방을 끄집어 써야 체중의 변화가 없이 건강해질 텐데 비축해둔 지방을 끄집어 쓰지 못하고 다시 당 떨어졌다고 뭘 집어먹어. 지방은 나오지 못하고 당은 계속 올라가 있고 살은 계속 찌고 몸은 점점 더 망가지고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조금만 먹어도 살이 쪘다라고 하는 사람은 내 몸이 예전과 달라졌다. 이제는 건강한 몸이 아니다. 그런 신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만이라는 진단 자체가 살이 찐 걸 비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살이 찌는 원인은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쉬지 않고 먹어서. 쉬지 않고 먹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녁을 먹고 나서는 그 다음날 아침까지 12시간 동안에는 내 몸은 휴식과 수면을 취해야 돼요. 이게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12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해야 내 몸의 호르몬이라든지 효소라든지 소화기관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러한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음식이 들어왔을 때 또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이끌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12시간 공복을 지키고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 저녁 마지막으로 입에다 음식을 집어넣은 게 몇 시였죠? 우리는 저녁을 6시에 끝냈지만 그 이후에도 과일도 집어먹고 견과류도 먹고 애들 먹다 남은 과자도 집어먹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습관적으로 아침을 먹었어요. 12시간 이상의 공복이 됐나요? 이게 쉬지 않고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 몸에 그러니까 낮 동안에 바쁘게 일을 해야 되는 인슐린 호르몬을 포함한 각종 호르몬, 효소들, 그 다음에 소화기관 이런 애들이 휴식을 충분히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쳐요. 빨리 망가져요. 쉬지 않고 먹는다는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의자 중독이거든요. 너무 오래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는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꼼짝 않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혈액순환도 원활해지지 않고 그 다음에 근육도 계속 위축이 되면서 근육 사이사이에 지방이 끼게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무너지게 됩니다. 일부러라도 30분이나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움직여 주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더 큰 원인이에요. 운동 안 해도 됩니다. 꼼짝 않고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일부러라도 일어나서 움직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내 몸의 신진대사가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원인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면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 몸은 24시간을 주기로 서케덴 리듬이라고 하는 일종의 생체 리듬이 있거든요. 이 리듬이 깨지면 몸이 망가져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체 리듬은 뇌가 가지고 있는 시계가 있고 몸이 가지고 있는 시계가 있는데 뇌의 시계는 햇빛이 들어오면 낮이고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밤이에요. 몸은 음식이 들어오면 낮이고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밤이에요. 이게 싱크로가 돼야 되는데 이게 낮이고 밤이고 쉬지 않고 먹고 잠도 일정한 시간에 자는 게 아니라 밤을 샜다가 또 낮에 잤다가
이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몸에 썰크된 리듬이 깨지겠죠. 이러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살이 찔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많이 먹어서 찌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몸이 망가지게 되면 살이 찌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까지 몸이 망가지는 것이 비만 치료의 원인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치료는 뭐죠? 망가진 몸을 고쳐야 되겠죠. 망가진 몸을 고치기 위해서 제가 지금 3가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쉬지 않고 먹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쉬어줘야죠. 적어도 12시간 이상의 공복을 평생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몸을 많이 움직여 주어야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회복이 돼요. 여기에 운동 자극이 곁들여진다면 금상첨화겠죠. 세 번째, 수면 시간이 일정해야 돼요. 내가 잠자리에 드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수면에 하여야 됩니다. 내가 하루 동안에 했던 모든 활동들을 충분히 쉬게 해줘야 돼요. 이거는 근육이나 다른 조직 장기들도 마찬가지지만 뇌도 자고 있는 동안에 서류 정리를 하고 뇌도 잠깐 수면을 취하거든요. 우리가 숙면을 취하는 7시간 중에 뇌는 딥슬립, 깊은 수면에 빠졌을 때만 잠깐 잠이 들 뿐 자고 있는 동안에도 뇌는 바쁘게 일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에 눈을 뜨고 눈으로 들어오는 자극, 귀로 들어오는 자극, 촉감 이런 모든 것을 다 느끼면서 복잡하게 작동하다가 밤에 잘 때는 그런 자극이 없잖아요. 그럼 뇌는 어떻게 하죠? 어질러져 있는 서류를 정리해야 되겠죠. 그 시간을 가져야 그 다음날 또 말끔하고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할 텐데 정리정돈이 안 된 상태에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또 뛰어서 활동을 하면 계속 뇌에는 노폐물만 쌓이게 돼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치매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80세 이후에 중풍이나 치매에 걸리지 않고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네라고 대답하면 뭐야? 아니 칼로리 과잉으로 먹으면 살이 찌지. 살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많이 먹으면 찌겠지.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왜 내가 자신 있게 예라고 했냐면요. 건강에 좋은 음식은 배불리 못 먹어요.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식 폭식했던 음식들이 어떤 음식이었죠? 빵, 아이스크림, 피자, 라면 이런 건 그냥 계속 들어가잖아요. 브로콜리 배불리 드실 수 있나요? 자, 단백질 음식을 그러니까 삶은 달걀 흰자가 이제 뭐 100% 단백질 건강식이잖아요. 소금에 찍지 않고 그냥 먹으면 몇 개나 먹을 수 있을까요? 퍽퍽한 살코기를 양념 안 하고 그냥 구워 먹는다면 몇 개나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식을 많이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각종 달달하거나 짭짜름하거나 시큼한 그런 그 양념을 넣어서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음식을 먹기 위한 약간의 양념은 허용이 되나 건강한 음식은 과식 폭식을 안 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식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좋은 출발이 되는 겁니다.